자, 뒤로 기대세요. 오늘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웠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등기 필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를 배웠고, 등기를 하다 보면은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 소유권 보존의 일부를 배운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감증명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고 전자신청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법에는 8개가 나오는데 7개만 갖고 공부를 하면 돼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2번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3번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에 직접 갈 때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4번은 분필 등기 확인서, 5번은 합필 등기 확인서, 6번은 상속재산 분할입에서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가져오라. 7번은 동의서 성락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락자의 인감도 함께 첨부시키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응용이 가능한 거는 1번만 응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면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가면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전세권 말소를 합니다. 말소. 소유자는 누구다? 가.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럼 난이도를 한 칸 높여볼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떻시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에는 의무자 자체가 존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1, 2, 3은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나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게 하나. 본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는 거라, 그때는 본인의 인감도 가져가야 되고 대리인의 인감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1, 2, 3번, 6번. 6번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세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첫 번째,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행정관청의 허가서, 이렇게 딱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는 필요가 없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는 필요가 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필요해. 그러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필요 없어.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기록되어 있어도 무조건 제출을 뭐다 한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이거든. 그때는 이래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어요.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을 하고,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하면 돼. 여기서 키는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올라갈 때 필요한 거지,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나 법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이게 부동산 등경 등록
번호입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 지정고시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비법인은 시장문수 구청장이 부여를 하고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이 부여를 한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대장입니다. 대장.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은 1순위는 부동산 일부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도면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X, 건물 소유권 보존 X,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O,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O. 이때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법인과 자연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돼.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거든. 각하사유는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2번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1번은 관할 위반,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번은 권한이 없는 자, 4번은 당사를 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번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번, 7번, 8번, 11번은 삼각형 딱 하고 중간에 등기 기록이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 기록과 신청서, 등기 기록과 대장, 등기 기록과 계약서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 그러나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불일치해도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2번입니다.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1. 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지분이 중요합니다. 4개를 해볼게요. 자, 공유 지분의 보존 등기 X, 지분의 용익권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X, 합유 지분 들어가면 전부 다 먹고 X.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중으로 안 돼요. 용익권과 용익권을 이중으로 할 수마다 없다.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 대상이다, 아니다, 시이다, 이다.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농지의 전세 안 됩니다. 등기 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 안 됩니다. 하천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마다 없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의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등기 할 수마다 없다. 그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입니다. 각하사유가 나왔거든. 그러면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다면 그 각하사유가 1호 이후에 해당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나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 불일치하면 무효가 돼. 됐죠? 네,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네요. 그죠? 자, 봐보세요. 등기소의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 알려야 됩니다. 구청에도 알려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돼. 그럴 때 법에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에 가등기, 설정에 가등기 때도 작성을 한다. 한다. 그럼 나머지 등기는 안 하는데 예외는 정합니다. 변경 경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권리자를 추구하는 변경 경정은 한다. 한다. 여기 합의명인 변경 경정은
한다. 그럼 나머지는 안 해요. 자, 더 중요한 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 필증으로 작성을 해요. 하는데 안 하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모르 등기는 등기 필증으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 그럼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는 게 5개거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직권 모르 등기.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분실이 됐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거 알려줘야 안 줘요? 줘. 그럼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신청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이신청은 딱 외워야 될 거는 3개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신사실, 신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이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에 집행정지 효력은 시작 없다. 그게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고 이신청어는 법원에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약식 명령을 내리거든, 명령. 그러면 그 등기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이전돼 버렸다면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전세권 설정 등기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전세가 돼버린 거야. 그럼 전세는 이중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시작 없다. 기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해버려서 그럼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유 있다면 처리해버리면 끝. 이유 없다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 그럼 지방법원에서는 약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 그 정도 해두시고 소유권 보존행기를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직권 보존행기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해마다 시험에 띄웁니다. 직권 보존행기 하는 거는 2개.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행기한다. 어드바이더 O.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행기한다. 어드바이더 O. 이건 안으로 들어가면 직권 보존행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완료 통지는 뭐다? 한다. 직권 보존행기는 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실행률이라는 기록을 뭐다? 한다. 재판이 끝나서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되면 전제가 되는 직권 소유권 보존행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다 기억해 둡니다. 마지막에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규약을 폐지했다는 것은 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으로 바꿨다는 거고 그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은 OX다. X. 이중의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그렇게 기억하세요. 됐죠?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